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색다른 스피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스피커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은 드라이브 유닛이 있고 크로스오버가 있고 인클로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매직코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리고 다른 앰프 바이앰핑 이런 거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엔 드라이브 유닛에 대해서 좀 색다른 시각으로 조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유닛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드라이브 유닛도 진동판이 있고, 진동판을 둘러싼 서라운드가 있고, 그 뒤에 어떤 스파이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로 들어가면은 또 모터 시스템이 있죠. 모터 시스템 안에는 이제 마그넷이 있고 코일이 있고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지향입니다. 지향성. 그 지향성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김편님, 지향성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를 견눈질 안 하고 똑바로 네. 알아본다는 얘기죠. 네. 영어로 하면은 디렉티비티. 예. 그렇죠? 한 방향으로 곧바로 직진한다.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스피커의 역사는 직진성을 얼마나 높이느냐, 네. 확보하느냐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의사 전달을 할 때 그냥 여기서 말을 하면 못 알아들 경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입을 대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퍼지지 않고 곧바로 가기 때문에 좀 더 해상력이 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귀에 더 잘 와닿고요. 이렇게 스피커의 역사는 지향성의 역사였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향성 스피커의 단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무지향 스피커가 이제 곳곳에서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지향성이 높다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직진성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 무지향, 지향성이 좀 낮다는 거, 그러니까 분산 능력이 좀 좋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오디오에서는 사실 이게 지향성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지향성이 높다, 조금 낮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직진성이 상당히 좋은 지향성이 아주 높은 대표적인 스피커가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지향성을 따진다는 거는 사실 고역 쪽에 많이 좀 한정된 얘기예요. 중고역 쪽. 그렇죠. 그러니까 혼 스피커도 대부분 그렇죠. 저역은 그냥 냅두고 위에 중고역만 혼을 달아서 직진성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일반 트위터도 그 옆에 살짝이나마 옅은 혼, 그러니까 혼 구조를 좀 응용한, 그렇죠. 웨이브 가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더 음을 가운데로 모아주는, 그래서 직진성을 높이는 구조를 좀 취하고 있죠. 그에 비하면 이제 중고역 쪽 외에 이제 저역 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전방향에서 상당히 의상 특성이라든가 그 데시벨 차이는 꽤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역 쪽은 지향성이 좀 많이 약한 편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그 스피커 군들을 이제 여러 엔지니어들이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이제 전면 배플에 유닛을 이제 달아가지고 만드는 다이내믹 드라이브를 활용하고 도움 트위터를 활용하는 이런 방식이지만, 사실 그 소리를 어떻게 재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엔지니어마다 그 시각이 굉장히 다르고, 그렇죠. 똑같은 마스터 음원도 어떤 식으로 재생하느냐, 그 목표가 상당히 달랐어요. 그래서 무지향 스피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지향이라고 얘기하면은 지향성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참 헷갈리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예전부터 이제 무지향이라는 말로 이렇게 단어로 설명하긴 했지만, 풀어서 설명하면은 전방향 지향성이다. 그렇죠. 모든 방향 지향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향, 그러니까 무지향은 상당히 많은 메이커에서 도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무지향성 스피커를 만드는 방식이 또 다 제각각입니다. 다르죠. 김편님이 아시는 무지향 스피커의 대표적인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팔콘랩 같은 경우는 일단 소리 자체는 위로 방사가 되는데 위에다 디퓨저를 달아갖고 맞아서, 그러니까 주파날처럼 생겼어요. 그 디퓨저가. 그래갖고서 맞고서 이렇게 360도 방사되게끔. 그러니까 이것도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탠 거죠. 음을 360도 방사시키기 위해서.
그게 이런 방식이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팔콘 랩이었고. 네. 그 삿갓을 씌운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벌주 두 개를 포개한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베이즈 오디오의 그 쿠랑트라는 예. 그러니까 원통용해서 C자 모양으로 구부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 중고음 트위터가 360도로 지금 방사가 되게끔 그런 독특한 설계를 취했죠. 네, 그 정도. 그 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무지향선 스피커라는 목적 아래에서 이제 스피커를 만드는데 그 방법론이 한 3개 정도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뭐 돔 트위터나 혼 이런 방식의 유닛을 막 이렇게 구형 인클로저 밖에 막 붙여가지고 만든 이런 스피커가 가끔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뭐 팔콘랩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반사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닛은 아래다 놔두고 그 위에다가 그런 삭가처럼 생긴 그런 반사판을 만들어서 그 반사판을 맞고 그 사방으로 퍼지게끔 만드는 요런 스피커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유닛 자체를 일반적인 돔이나 혼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무지향으로 소리가 나게끔. 퍼지는 버티컬, 호라이즌 모든 쪽에서 무지향으로 그 소리를 방사하는 그 발음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죠. 무지향으로. 그런 스피커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발음 구조 자체를 바꾼다. 이거는 이제 드라이브 유닛 자체를 바꾸는 건데, 그런 유닛을 만드는 메이커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흔치가 않습니다,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MBL이죠. 맞습니다. 네. MBL에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게 트위터고, 이 중간에 있는 게 미드레인지입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이런 생김새에서 어떻게 360도 전방향으로 소리가 방사되는가. 김 편님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제가 저 소품으로 우산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또 보기 흉할까봐 제가 지금 건 안 하고요. 우산을 지금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거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은 소리가 난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거를 빨리 할수록 소리가 나죠. 그렇죠. 더 크게 나죠. 그리고 작은 우산일수록 소리가 고음이 나고, 파라솔처럼 클수록 두터운 저음이 나겠죠. 그리고 그거를 우산을 폈다 접혔다 하는 거는 이 왼손으로 이제 만약에 했을 때 우리 사람 근력을 이용하지만은 스피커 유닛이 이 움직이게 하는 힘은 다이내믹 드라이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그넷과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로 인한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하면은 전류가 흐를 경우 반드시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 근데 일반 다이내믹 드라이버는 유닛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지금 이 MBL의 라디알 스트랄러 같은 경우는 눕혀진 상태에서 우산처럼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소리가 360도 방사가 된다. 그리고 지금 MBL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코난이 말한 지향성, 무지향성. 그렇고 얘네는 지금 자신들의 무지향성 스피커를 라디알 스트랄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독일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라디알은 예상대로 360도 방사가 된다. 그리고 스트랄러는 발음체, 안테나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라디알 스트랄러니까 반대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스트랄러일까 했는데 리히트 스트랄러예요. 리히트는 지향성이에요. 똑바로. 그러니까 처음에 코난이 말한 지향성에 반대는 무지향성이다. 이 말이 과히 틀린 말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이제 무지향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향성을 따지는 거는 대부분 이제 중역 이상 대역대에서 지향성을 따지죠. 특히 고역대가 이제 그 지향성에 상당히 예민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듣는 스피커들 대부분 보면은 트위터에서 귀를 대고 있다가 귀의 각도만 이렇게 조금 바꿔도 그 데시벨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지향성 이런 유닛을 들어보면서 이게 귀를 대보면 이 귀 각도를 튼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소리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라디알 스트랄러는 토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 그 지향성 스피커는 토인 1도의 차이로 음성이 확 무너지거나 뭐 이렇게 완전 변하는데, 이런 라디알 스트랄러는 토인 개념이 없다. 그만큼 음이
네. 삼지사방에서 펼쳐진다 이거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라디알 스트라일러 각 발음체를 보면은 이 위에 있는 트위터는 잘 보시면은 네. 24개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네. 밑에 거는 12개 조각인데 이 MBL에서는 이 얇은 조각, 이 꽃잎처럼 생긴 조각을 라멜라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역시 사전을 찾아보면 꽃잎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꽃잎을 24장을 삥 둘렸다. 그래서 이것이 오므라졌다 펴졌다 함으로써 소리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현재 라멜라의 지금 진동판 재질은 네. 카본으로 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네. 알루미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렇게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밑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일반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그렇죠. 지금 장착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게 5인치인가요? 네, 5인치 그렇죠. 정도 유닛인데 이게 지금 사이드 측면을 보여드린 건데 이 뒤쪽에 그러니까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양쪽에 우퍼가 하나씩 달려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양 예. 사이드에 이제 푸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가 똑같이 움직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이제 저역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고 사실 비비드 오디오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포스 캔슬링 이런 식으로 봐도 괜찮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푸시니까 양 사이드에 이제 서로 등을 대고 있으니까 예, 예. 푸시하면 들어갔다가 풀하면 되고.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푸시 풀이면은 예.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스피커 인클로저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네네. 이 저음의 가장 큰 해방권이라고 할 인클로저의 공진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좀 현명한 방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과연 이런 무지향 스피커 왜 무지향성으로 만드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걸 거예요. 근데 실제 들어보면 이제 2부에서 저희가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음악을 녹음해서 틀어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실제 들어보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음악의 어떤 감상자 입장이 아니라 실제 이걸 무지향으로 들어보면 실제 그 무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청취자가 뭐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의도도 그런 부분의 좀 일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저희는 일단은 일부에서는 이렇게 설계 그리고 지향성에 대한 이야기로 여기까지 그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 음질적인 측면, 성능에 대해서는 2부에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